충격 단독, 이혼 숙녀 캠프 걱정 부부, 숙주 X, 방송 후 시어머니 반응, 에르메스 가방 달라는 아내. 이혼 숙녀 캠프에 출연한 걱정 부부의 아내가 논란이 된 발언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을 공개했다. 14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이혼 숙녀 캠프 걱정 부부 숙주 X 방송 후 시어머니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최근 JTBC 이혼 숙녀 캠프에 출연 중인 걱정 부부의 아내가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혼 숙녀 캠프 방송분에서 걱정 부부의 아내는 쌍둥이 독박 육아와 남편의 유전병과 폭언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실제 가사조사 영상에서는 친정엄마와 퇴근한 남편에게 육아를 미루고 남편도 몰랐던 신경섬유종을 빌미로 폭언을 쏟아내는 아내의 문제가 부각됐다. 특히 아내는 유전병을 문제 삼으며 시어머니를 숙주라 불러 충격을 안겼다. 이에 이진호는 지인들의 말을 인용해 해당 방송을 본 남편 집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담담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미 방송 이전부터 고부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시부모님이 아들의 결혼 생활 자체를 포기한 것 같다. 남편 쪽 집안 평판이 상당히 좋았다. 남편의 아버지는 서울대 출신의 프랑스 해외 연수를 갈 정도로 능력적인 부분을 인정받은 분이었다. 라고 밝혔다.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에 과장된 연출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진호는 지인들도 부부의 갈등을 잘 알고 있을 정도다. 과장은 거의 없었다. 아내가 하루에 85통 전화하며 남편의 직장 동료들조차 아내 기행을 잘 알고 있었다. 업무 중에 계속 전화해 너 잘리게 할 거야 라고 했다. 라며 아내의 말을 빌려 해명했다. 아내가 스튜디오 출연에 차고 온 1,300만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 때문에 생활고가 주작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이진호는 해당 목걸이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들에 따르면 엄청난 생활고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빠듯한 외벌이 집이 맞다. 라고 아내의 주장을 전했다. 또 이진호는 아파트값이 있는 곳에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내도 결혼 전에 일했다. 면세점에서 일했고 한 곳에서 꾸준히 하지는 않았고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며 일한 적이 있다. 아내는 남편의 고지서 미납 부분이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문제라고 했지만 아내도 병원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생활고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 라며 아내의 입장을 밝혔다. 아내는 오히려 본인이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법률이 그렇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진짜 억울한데 충격이 크다. 생각보다 법의 테두리가 제 생각과 많이 달라 괴리감을 많이 느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니 자포자기한 것 같다. 라고 전했다. 이어 이진호는 반면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더 많다는 말을 들은 남편은 홀가분한 모습이었다. 다만 아이들이 어려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며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라며 덧붙였다. 2. 역대 가장 불행해 눈물 쏟은 아내 사연, 역대급 독박 육아, 이혼 숙녀. 이혼 숙녀 캠프 8기 마지막 부부의 사연이 공개된다. 13일 방송되는 JTBC 이혼 숙녀 캠프에서는 8기 마지막 부부의 사연과 솔루션 과정, 그리고 대망의 변호사 상담이 공개된다. 8기 마지막으로 등장한 부부는 집안일과 육아, 가족보다도 탁구에 푹 빠진 남편 때문에 지쳐가던 아내의 신청으로 캠프에 입소했다. 가정을 돌보느라 지쳐있는 아내와 달리 너무 해맑은 남편의 모습에 남편 측 입장을 대변하는 진태현도 실드를 못 치겠다며 고개를 저었다는 후문이다. 본격적인 가사조사에 들어가기 전 박하선은 아내의 완전한 독박 육아에 깜짝 놀랐다고 밝혀 진태현을 불안하게 한다. 아내 측 입장을 대변하는 박하선은 앞서 진행된 가사조사에서 아내들을 변호하느라 바빴던 것과 달리 이번엔 자신 있다 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실제로 가사조사 영상에서는 남편이 탁구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평소 가정에 소홀했던 모습이 함께 담겨 자신의 평소 모습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부부는 첫 솔루션으로 2호선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는다. 특히 아내는 이혼 숙녀 캠프에 온 아내 중 가장 불행한 여인이라는 2호선의 말에 상담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한다고. 또한
심리극 솔루션을 통해 그리웠던 할머니를 만난 아내는 숨겨왔던 속마음을 꺼내고 박하선은 그동안 힘들었을 아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열연을 펼친다. 또한 쌍둥이 자녀의 유전병에 대한 걱정의 크기가 달라 갈등을 겪었던 걱정 부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그동안 주요 쟁점이 되었던 유전병, 금전 문제 등의 법적 해석에 대한 조언을 얻을 예정이다. 3. 이준혁, 하트 40대 로코 대박 인정, 대표가 찾아와 첫방 이후 고민다, 아포스트로피스 인터뷰 1. 배우 이준혁이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종영 소감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을 드러냈다. 최근 이준혁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SBS 금토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종영 인터뷰를 진행했다. 나의 완벽한 비서는 일만 잘하는 헤드헌팅 회사 CEO 강지윤과 한지민군, 일도 완벽한 비서 유은호, 이준혁 위 밀착 케어 로맨스. 이준혁은 완벽한 비서 유은호를 연기해내며 많은 시청자들을 과몰입하게 만들었다. 특히 한지민과의 비주얼 합은 방영 전부터 큰 화제를 불러모았다. 이준혁은 종영 소감을 묻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드라마가 잘 됐다고 느끼는 게 저번 인터뷰 때는 대표가 안 왔는데 오늘은 왔다 라며 적도의 남자 했을 때 그때도 한번 왔다 라고 이야기에 웃음을 안겼다. 이어 사실 감사하다. 제가 감사하다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다. 저희 팀 작업이기 때문에 대표에서 감사하다 이미 제가 감사하다는 것보다 일단 너무 다행인 것 같다. 저희가 세상에 없던 걸 만들려고 시청자분들이 믿게끔 하려고 오랜 시간 노력한 걸 공감해 주셔서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난 2014년 MBC 내 생애 봄날, 2018년 TVN 시를 잊은 그대에게를 통해 로맨스 연기를 선보였으나 나 완비와 같이 원톱 주연임에 더해 시청률까지 거머쥔 작품은 아니었다. 이번 나완비를 통해 그의 로맨스 연기가 빛을 발한 셈, 대중적으로 통한 로맨스 작품도 이번이 처음이다. 장르물을 주로 하던 이준혁이 이번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 필모에 독특한 캐릭터들이 많다. 워낙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라면서 어느새 독특한 인물들로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안 독특한 거다. 오히려 유은호 캐릭터가 오히려 독특했다 라며 작품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오랜만에 로맨틱 코미디 주인공으로 나서며 어떤 점을 느꼈을까? 그는 이 작품을 연기하면서 로코 장르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건 결국 같은 것 같다 라며 어떤 리듬과 동일한 타이밍이 있어야 한다. 비질란테를 했으면 죽이는 장면이, 로코에서는 뽀뽀하는 장면이 리듬감이 비슷하다. 구조가 있고 설득하는 재미가 있다는 걸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통의 캐릭터와는 다르게 이번 작품은 1회가 지나면 목적을 잃는다. 1회가 되자마자 끝나지 않나. 그 이후부터 은호는 대상화되거나 모든 신이 조연인 주연이다. 다른 인물들의 리액션을 하는 구조로 간다. 이게 잘못 가면 매력 없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와중에 은호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뻔한 얘기를 계속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다. 중간중간 브릿지 구간에서 개그, 변칙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 몇 캐릭터를 설명했다. 높은 시청률에 대해 이준혁은 내가 정말 마이너한 취향이었구나 싶었다 라며 시대가 만드는 것도 있다. 우리 때는 예전에는 배우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 로코 얘기하면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었다. 진지한 배우 메서드 연기, 그런 영화를 더 얘기했어야 하는 시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이 변했구나 라고 느낀다. 저희가 봤던 시대에는 멋진 배우 형님들이 그 당시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 지금 좀 로코를 좀 좋아하는 시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이야기했다.